현대적인 것 포함 플러스 이제 옛것을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무도 그 단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특히 뭐 내구, 내진, 내화 여러 가지 그런 도시는 땅값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1층 지어가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간 활용의 자유로움이 있죠. 뭐 임대 상가를 보통 이제 아까 한옥 같으면은 내부를 뜯고 이런 게 참 많이 현대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나무량을 축소를 하고 모던하게,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해도 집 전체 분위기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이 한옥과 이 전통적인 느낌과 모던한 느낌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독특하게 지으니까 들어와서 보고 집이 참 좋다고, 이런 집을 짓고 싶다, 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우종태입니다. 몇 년 전에 도시형 한옥을 제가 도예지에 지은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규모는 땅이 한 60평, 그리고 이 건물은 1, 2층 합쳐가 한 66평, 요 뒤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이 땅은 위치는 이제 가로 구역이 되어 있는 이 코너에 있는 집인데, 옆쪽에 한 15m 이제 아파트 진입로가 있고, 남쪽으로 한 8m 정도 이렇게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세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주변에 이제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죠. 주 구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렇게 1차 작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목 구조가 만들어지고 전통 기와를 잇는 그런 집입니다. 당초 이제 건축주하고는 이제 일반 상가를 한번 짓자, 상가주택을 짓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제 제가 도시형 이제 한옥 쪽으로, 현대 한옥 쪽으로 계속 일을 해오던 분이니까, 이제 한옥 스타일도 한번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이 집은 이제 D자형, 이제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D자형의 이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중정, 이 중간에 중정이 있고, 반은 이제 거실과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통로가 있고, 또 남측 쪽에 근린 생활시설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정원 쪽에 또 이제 정원이 있고,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2층은 한옥방이 한 4개 있고, 또 다락이 있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저게 나무로 되어 있는 누마루가 있고, 또 철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 뭐 빨래도 널고 그런 어떤 공간으로 쓰고, 또 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옥상을 만들어서 장독 같은 거, 장독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 구조를 보면은, 보면은, 이 외벽 전체가 1차적으로 콘크리트로, 1차적으로 이제 콘크리트로 있다는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이 콘크리트 구조, 벽식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구조하고 같죠. 이런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이 부위는, 이 나무가 쓰이는 이 부위는 중간에
샌드위치 같이 콘크리트가 먼저 얇게 먼저 쳐져요. 그리고 안팎으로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바깥에 우리가 기둥의 3분의 2는 바깥쪽에, 이 바깥쪽에 붙고 3분의 1은 안쪽에 붙어서 올라가서 지붕이 짜진다. 이렇게 보면은 편하게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둥들이 작은 나무가 아니고 제법 두께가 있고 넓이가 있는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또다시 단열재를 넣어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럼 이런 집은 우리가 이 한옥집, 그러니까 한옥 신벽 구조라 그러죠. 이렇게 기둥을 먼저 짜놓고 중목으로 기둥을 짜놓고 중간에 단열재를 넣는 그런 일반 우리가 한옥이라는 그런 전통 한옥 그런 집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은 이 콘크리트를 한번 외벽이 돌아갔다는 것 밖에 없어요. 그 현재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한옥 옛날 멘치로 뭐 돌라가 하지 않거든요. 맨 콘크리트 기초를 쳐서 하고 또 계단도 이제 콘크리트 해도 되도록 이제 법령이 돼 있고 또 2층일 경우에 슬라브를 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외벽은 이게 이제 콘크리트를 한번 돌린 거죠, 제가 이게 왜 콘크리트를 이 외벽을 돌려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한옥의 그 단점을 이 콘크리트 외벽을 돌림으로써 모든 한옥의 단점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단열. 이 콘크리트를 한번 돌림으로써 예기와 접하는 부위를 모든 단열 부위를 완벽한 단열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벽 구조에 그 20cm 뭐 나무 기둥이 종종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거기에 단열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한 그 단열이 안 되거든, 그게요. 나무라는 거는 단열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는 그 열을 덜 전달할 뿐이지 나무는 단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와 단열재 사이에 또 공기 유동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벽이 이 콘크리트라든가 콘크리트가 아니면은 벽돌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은 철재라든가 이 현대 재료가 1차 하나 중간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 재료가 하나 들어가고 이런 한옥 구조로 가야 이런 단열이라는 것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구조가 하나 들어가야 뭐 현대 창호를 요즘 재료는 전부 이렇게 콘크리트, 철 이런 벽돌 이런 자재에 잘 융합되도록 잘 조화되도록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창호를 넣을 수가 있죠. 안정감 있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벽이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내구성, 내진성 뭐 이런 거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화재에도 유리하고 또 뭐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한옥의 취약점, 방범이 해결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렇게 해결해주고 또 요즘은 프라이빗한 공간, 그러니까 개인 공간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공간이 안전하고 내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한번 돌아가야 그런 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수. 요즘 땅이 도예지 땅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엄청 비싸요. 수천만 원씩이라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땅에 청수 1층으로 지어서 한옥 지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짓잖아요.
안 진다고. 그거 지어서 안 되니까. 비용은 또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청수를 이제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구조상 유리한 구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청수 증가가 불가능하였거든. 단독으로 짓는다면은 3층 이상의 집도 뭐 이렇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철골 지붕틀을 일부 뭐 한옥 나무 자재와 잘 융합해서 혼용에 잘 지으면은 청수를 몇 층 더 증가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성이 올라가잖아요. 임대상가를 준다. 밑에 이제 하부에 상가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상가를 우리가 일반 한옥 같으면 굉장히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마다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죠. 안에 뜯어내야 되고 새로 내장 목공이 와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카페 했다가 음식점 했다가 소매점 했다가 뭐 계속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걸 그때마다 그 한옥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편하게 작업이 안 된다고. 때로는 문을 막기도 하고 문을 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 골조 같은 것도 이 기둥도 밑에 하부로 쭉 내려와 가지고 주춧돌로 해가 이걸 이렇게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유리로 다 넣어서 상가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이 이게 또 마음대로 되잖아요. 안에 뭐 설비, 북박이장, 싱크, 에어컨, 화장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내부에 서구식 벽난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집 현대 건물하고 똑같으니까 마음대로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면서 한옥이거든.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옥을 짓는 연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느냐. 보니까 이 집도 보니까 지붕하고 이래 보니 만만찮게 돈이 들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집은 이쪽과 이쪽은 거의 이 집과 이런 어떤 내부에서는 일반 집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붕 부위가 이 돈이 이 전통 한옥으로 이거 지금 지은 겁니다. 제가 요런 집을 똑같은 새로 짓는다면은 저렇게 전통 공법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목재량을 상당히 줄여서 근 50% 가까이 줄여서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벽구조, 옛날 전통 한옥을 짓는 경우에는 목재량을 줄이면은 안 이쁩니다. 그래 지어가는 옳은 집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전통 한옥하고는 많이 이제 발전되어 온 단계에서 지금 짓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된 단계에 짓기 때문에 목재량을 줄여도 모든 함과 옛날 전통 한옥과 잘 매치되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목재량을 줄임으로써 더 모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다 이래 옛날 하던 식 그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집을 지을 목수와 사전에 협의하고 상담을, 목재 부분은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이 디자인 자체에는 시간이 좀 힘듦이 있어요. 설계하시는 분이 다양한 연구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한 수고는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가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굉장히 모던함과 전통 한옥이 섞여서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동선 따라 지날 때마다 상당히 독특함, 신선함, 뭐 이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창의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창의적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낍니다. 그거는 뭐 내가 그래 만들고 싶어 만든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대와 미래를 같이 이렇게 믹스해가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공간이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집에 오히려 살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참 재미있습니다. 안락한 공간에서 내가 필요한 곳 편하게 있으면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집 짓다가 짓는 과정에 들어보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오시는 분마다 새롭고 참 독특하다, 뭐 굉장히 살고 싶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 소비자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잖아요. 짓는 사람을 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지음으로써 더 우리가 그 도시의 풍경,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는 사람도 굉장히 좋잖아요. 밑에 새도 넣고 또 남과 똑같은 집이 아닌 조금 색다르면서 우리의 전통이 살아있는 집, 그런 집에서 살면서 세월이 흘러도 크게 인테리어 할 거 없고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이면은 좋은 집이죠.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집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봤는데, 이런 집은 멋도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돈도 어떻게 보면 세도 받고 하니까 돈도 되는 집이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은 이 한옥의 현대, 요즘 현대 한옥을 새로이 개선된 이런 공법으로 한번 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뜻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